재무제표와 이 기업의 경영활동의 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자금을 조달해서 자금을 사용해서 매출 발생, 비용 발생, 요걸 말씀드렸잖아요. 요걸 갖다가 재무제표에 기록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 생활 리탐TV의 김인중입니다. 오늘은 재무제표와 경영활동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재무제표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되게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 문서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기업들이 사업을 한 결과 성적표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시겠지만 자녀들이 성적표를 받아오면 그 성적표에 숫자들만 쫙 찍혀 있잖아요. 성적표의 숫자들을 보시면서 표준점수, 뭐 원점수, 그다음에 뭐 표준편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애가 공부를 잘했는지, 어떤 과목을 잘했는지, 또는 지난번에 비해서 무엇이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재무제표라는 것도 기업의 실적을 숫자로 써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글로 써놓으면 좋지만 그럼 양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 숫자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보고 이 기업이 어떤 실적을 보였고 어디에 돈을 썼고 무엇이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보시는 게 중요한 거지 숫자 자체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 이제 어떻게 사업을 하냐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회사를 일단 설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를 설립할 때는 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금을 조달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금을 활용해서 이제 쓰게 되겠죠. 그 회사가 뭔가를 생산하거나 하려고 하면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원재료도 사와야 되고, 뭐 공장에도 있어야 되고, 기계장치도 있어야 되고, 뭐 서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자금을 조달하고, 그 다음에 자금을 사용하고, 그 자금을 사용한 걸 사람들이 모여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낸 것들을 고객에게 팔면 이제 매출액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매출액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들어갔던 비용들, 뭐 인건비라든지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원재료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가 이제 그러고 남으면 이제 이익이 되는 거고, 그 모자르면 이제 적자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텀들을 계속 돌리는 것들이 기본적인 기업의 경영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단계별로 어떻게 숫자들이 찍혔는지를 기록한 게 재무제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자면, 기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데, 자금 조달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 첫 번째는 부채. 부채라고 하는 건 남의 돈이라는 뜻이고요.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내 돈 또는 주주의 돈,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내가 직접 내거나, 그러니까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그 뜻을 같이 하는 주들이 모여서 함께 돈을 내는 것, 그게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빌리는 것, 보통 이제 금융기관이 되겠죠. 차입금이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부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을 어디서 조달했냐 그러면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주주들이 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낸 돈은 자본, 빌린 돈은 부채라고 한다. 이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 자금을 조달한 이제 주주와 이제 차입금 등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을 이제 쓰게 되죠. 써야지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니까 그 조달한 자금을 갖다가 이제 쓰는데, 일단 원료를 사오는 데 쓴다.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갔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계정 과목들은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영상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오늘은 이런 데다 돈을 쓴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산이라고 하는 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회사가 현금을 마련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렇게 다 배분하고 이제 썼는데도 돈이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너무 아까우니까 뭐 금융상품, 이게 1년짜리 미만의 금융상품이 됐던 장기 금융상품에 이렇게 넣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투자자산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어인데 형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형이라는 건데, 형태가 있다는 건 눈에 보이는 자산들을 유형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업의 설비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장, 기계, 뭐 어떤 장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인프라들을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인프라들이 주로 다 유형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건 형태가 없는데 어쨌든 뭐 돈을 썼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돈을 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다는 건데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개발비라고 해서 연구개발에 쓰는 겁니다. 연구개발비로 썼는데 일단은 당장의 매출로 연결은 안 되죠. 한참을 R&D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수년 후에 이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연구개발비로 일단 쓰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무형자산으로 기록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타 회사를 인수합병할 때, 그러니까 M&A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요.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 그 인수한 것들에 대한 기본 이제 가격이 있는데요. 그걸 보통 이제 장부 가치라고 하는데 그 가격보다 프리미엄을 주는 경우. 그러니까 아파트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분양가가 2억이에요. 분양가가 2억인데 P라고 해서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나왔더니 뭐 갑자기 이 아파트가 시세가 주변보다 낮아서 프리미엄이 5천이 붙었어요. 그러면 2억 5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뭐냐면 2억은 원래 가격이라고 해서 이쪽 부분들은 일단 기본 가격이고 프리미엄이라고 한 5천만 원. 요 5천만 원이 바로 타회사 인수합병에 들어가는 무형자산에 잡히는 부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주고 산 돈, M&A 할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외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은 팔았다. 물건을 팔았는데 돈은 아직 못 받았다는 뜻이 되겠죠, 결국은. 그래서 매출 채권은 일단 내가 외상 대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운영 자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운전 자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재무제표에 기록되는 거는 운전 자본 이렇게 기록되는 게 아니라 매출 채권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주로 자금을 사용한 내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사용한 내역을 가지고 매출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고객들한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받은 돈을 우리가 매출액이라고 하고요. 아직 현금으로 수령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물건을 팔았는데 일반적인 기업의 상거래는 바로 현금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먼저 보내고 세금계산서를 끊죠. 돈을 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매출액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근데 매출채권이 발생하는 거는 매출액을 끊었지만 아직 돈을 입금하기 전에 그런 거죠. 나중에 입금하면 매출채권이 없어지고 현금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이제 비용들을 이제 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 원가, 판매 관리비, 금융비용, 법인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용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제가 뒤에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비용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비용 중에서 뭐 매출원가라고 하는 요 부분이 이제 다 비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원가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이제 물건을 만드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들을 주로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재료 비용이라든지 공장 근로자의 인건비라든지 공장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대부분 다 원가로 보통 이제 표시하고요. 판매 관리비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물건을 만든 다음 이후에 보통 들어가는 비용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이래서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물류 비용이라든지 사무직 근로자들의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판매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많을까요? 판관비가 많을까요? 원가가 훨씬 많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원재료 비용 들어가야 되죠. 공장 근로 인건비들 대부분 거기 있기 때문에 원가가 엄청나게 많고요. 반대로 서비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없겠죠. 왜냐하면 원재료를 사오는 게 아니니까 대부분이 인건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원가가 없는 경우가 서비스 기업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와 이 기업의 경영활동의 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자금을 조달해서 자금을 사용해서 매출 발생, 비용 발생 요걸 말씀드렸잖아요. 요걸 갖다가 재무제표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까 주주가 낸 돈.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부채하고 자본 부분이 뭐냐면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가 주주가 낸 돈은 자본이라고 얘기하고 빌린 돈은 부채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마련했어요. 마련한 다음에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용한 내역을 기록한 게 바로 자산이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들을 원재료를 사오는 데 쓰기도 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데 쓰기도 하고 또 공장과 기계를 사오는 데 쓰기도 하고 또 투자하는 데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내역들을 자산의 내역들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산들을 어떻게 배분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어떤 종목을 5개를 샀는데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되게 보통 많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전체 자산의 수익률 보면 낮은 경우가 왜 그러냐면 어떤 특정 종목을 조금 샀어요. 그냥 임의로 한번 사볼까? 그래 몇 주만 일단 사볼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주로 많이 가죠. 막 50%, 100%씩 하고. 이 종목은 진짜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막 비중을 막 50%까지 실었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냥 합산한 수익률은 플러스일지 모르지만 자산 베이스에서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 1을 기록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산을 많이 배중한, 그러니까 비중을 많이 실은 종목의 수익률이 나야지 되는 거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실제로 쓰는 거는 자산 내역들인데 그 자산 내역에 어떻게 배분했고 그 많이 자산을 실은 것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죠. 제조업들 같은 경우는 뭘까요? 유형 자산을 많이 넣겠죠. 그러니까 그 자산을 활용해서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다 많이 투자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할까요? 서버 비용도 있지만 연구개발비나 인건비에 대부분 많이 넣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서비스의 경쟁력이 어떻게 이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산 항목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보면서 구체적으로 보셔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로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앞부분 교재에서 보시면 요 왼쪽에 있는 부분을 재무상태표라고 얘기하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손익계산서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재무제표를 보시면 여러분들 일단 빨간 표로 제가 박스 쳐놓은 것부터 보십시오. 나중에 이 세부적인 항목들은 나중에 좀 배우시기로 하시고요. 일단은 처음에 봐야 될 게 애플의 재무제표다 그러면 자본총계, 부채총계 이거부터 보는 겁니다. 자본은 뭐라고 했죠? 주주가 낸 돈 또는 사업해서 계속 벌어가서 주주의 몫으로 남아있는 돈을 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채총계는 뭐라고요? 빌린 돈.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65억 달러가 주주의 자본이고 여기 이제 부채총계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이 돈을 다 빌려가지고 2,580억 달러죠. 그걸 빌려서 그걸 합친 돈이 3,200억 달러고 요 돈을 갖다가 현금, 단기 투자, 매출 채권, 재고 자산 유형자산 이런 데다 다 배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쓴 거죠. 돈을 쓴 게 자산의 내역에 기록이 되고 요걸 가지고 저희가 물건을 팔아서 매출액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이 나오고 여기에서 비용을 빼고 원가 빼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빼고 연구개발비 빼고 이런 법인세 다 빼고 나면 여기 플러스가 나면 순이익, 흑자를 기록하는 거고 이걸 다 뺐더니 마이너스가 나오면 적자를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자금을 조달하고 사용하고 매출을 발생하고 비용을 빼서 기업이 이익을 기록하는지를 기록한다. 이 부분들을 자금을 조달하는 거는 오른쪽에 자본하고 부채. 그러니까 내가 내든지 주주가 내든지 빌리든지 둘 중에 하나. 그다음 자금을 사용하는 거는 자산 항목에 기록된다. 자산 항목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뭐 인건비부터 원재료,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것들이 기록된다. 그래서 그 자산 항목들을 어떻게 투자했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매출을 일으키면 손익계산서라는 항목에 기록이 되고 첫 번째 항목이 바로 매출액이다. 그 다음 매출액에서 들어간 비용의 원가, 판관비 이런 걸 쭉쭉쭉 빼서 플러스가 나오면 흑자기업, 마이너스가 나오는 적자기업. 그래서 이것들을 매년 1년마다 돌아가면서 문서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재무제표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찍혀있는 이 숫자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경영활동에 대한 성적표, 그 성적표들을 하나하나씩 조금씩 확장시켜서 반환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재무제표를 출발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초이스탁 US에 접속하셔가지고요. choicetak.co.kr 접속하셔서 여기서 종목명을 검색하셔가지고 요 두 번째 항목 있죠.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는 저희가 전체 다 무료로 공개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미국 상장 기업들 5,400개 정도 되는 기업들을 모두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치 정도를 보실 수가 있고요. 항목별로 다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눌러보시면 손익계산서, 그 밑으로 보면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까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기업들 일단 검색해 보셔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위주로만 일단 먼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영상들을 통해서 또 그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의 세부 계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는지를 배워가시면 재무제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